자, 고급화학 세 번째 연습 문제 파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탄소하고 산소의 결합 차수에 따른 여러 가지 결합 길이가 나와 있고, 지금 CO3 2-이온에서 결합 길이가 136 피코미터로 동일하니,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다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중결합이었다면은 123 정도 됐을 것이고, 3중 결합이었다면 109, 그 다음에 단일 결합이었다면 143이었을 텐데, 지금 136은 이 143과 123의 사이에 있죠. 왜 이런 결합 길이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이 CO3 구조를 직접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한번 그려볼까요? 가운데 탄소를 기준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나요? 산소 한 개는 이중 결합, 그 다음에 두 개는 단일 결합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비공유 전자쌍을 다음과 같이 그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산소, 그 다음 여기 있는 탄소는 이제 결합의 개수라던가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맞지만은, 여기 두 개 있는 이 산소의 경우에는 지금 원래 산소가 가진 원자과 전자 수보다 전자가 한 개 더 있는 것처럼 그렸죠. 7개 있는 것처럼 그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들은 마이너스 1의 형식 전하를 가진다고 했었고, 따라서 총 2-의 전하를 가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그렸었는데, 이 CO3 2-는 이제 공명 구조를 가진다 했었죠. 공명 구조란 이제 여러 가지 가능한 다른 구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왼쪽 아래에 이중 결합을 가지거나 비공유 전자쌍을 생략할게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되거나, 비공유 전자쌍 그냥 그립시다. 이렇게. 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이런 2-의 구조를 가지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결합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은, 하나의 구조는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두 개는 단일 결합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세 개의 구조 중에서 하나는 이중 결합, 두 개는 단일 결합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결합은 이제 이를테면은 세 개의 구조 중에서 하나는 이중 결합, 두 개는 단일 결합이므로 3분의 4중 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두 개의 결합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는 이중 결합, 두 개는 단일 결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3분의 4중 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3분의 4중 결합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엄밀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분의 4라는 숫자가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결합끼리 역시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의 그 사이의 결합 길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두 결합이 동일한 이유는 공명 구조 때문에, 공명 구조에 의하면은 이제 하나는 이중 결합을 가지고 두 개는 단일 결합을 가지므로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모두 다 결합 길이가 동일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그렸지만은 공명 구조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조가 섞여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해요.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E-의 구조를 가진다. 뭐 이 구조 자체가 어쨌거나 세 개의 결합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제 잘 나타내고 있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자, 2번. 질소하고 산소의 결합 길이를 지금 비교하라 되어 있는데, 하나씩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H2NOH를 그리자면은,
N을 기준으로 H 두 개가 이렇게 단일 결합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OH가 이런 식으로 결합이 연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N과 O 사이는 단일 결합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NO 플러스를 그릴 건데, N은 원래 3중 결합을 하는 애고, O는 2중 결합을 하는 애잖아요. 그러면 한번 둘 중 하나로 그려봅시다. 3중 결합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O도 비공유 전자쌍 하나, N도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그리면은 질소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 하나에 이제 공유 전자쌍 3개에서 각각 전자 하나씩 총 원자과 전자 수가 5개 있는 것처럼 잘 그렸기 때문에 얘는 형식 전화가 0이지만은 산소의 입장에서는 지금 비공유 전자쌍에 이거 두 개에다가 공유 전자쌍에 3개까지 합하면은 전자가 마치 5개 있는 것처럼 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6개에서 하나 더 부족한 5개가 있는 것처럼 그렸기 때문에 이 산소는 플러스 1의 형식 전화를 가진다. 따라서 이 구조 자체가 이제 플러스를 띠게 되는 것이죠. NO 플러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그리면 되고, 이러면은 이제 그 질소하고 산소 사이의 결합이 약간 3중 결합의 성격을 띠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3중 결합 되었죠? 자, 뭐 참고로 만약에 둘 사이가 2중 결합이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2중 결합이니까. 그럼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을 텐데, 그러면은 산소는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6개로 맞지만은 질소는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그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의 형식 전화를 가지게 되어서 NO-가 되겠죠. 그러니까 NO- 구조는 이렇게 그리는 것이고 NO 플러스는 이렇게 그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NO2-. 자, NO2-는 N을 기준으로 산소 두 개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는 이중결합, 하나는 단일결합을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비모전자쌍 하나, 옥텟 규칙을 먼저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이 왼쪽의 산소는 형식 전하가 0이지만은 오른쪽의 산소는 마치 전자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그렸기 때문에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구조는 이제 사실은 오른쪽이 단일 결합이 아니라 왼쪽에 단일 결합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도 구조를, 공명 구조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NO 사이의 결합은 어떤 성격을 띠느냐? 공명 구조에서 이제 왼쪽 이제 그 결합만 보면은 하나는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단일 결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사이인 대략 1.5중 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O2- 구조에서는 약 1.5중 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네 번째는 뭔가요? NO3-. 자, NO3-는 가운데 질소를 중심으로 하나는 이제 산소를 이중 결합으로 그리고 두 개는 산소를 단일 결합으로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비공전자쌍을 그리면은, 하나씩 보면은 위에 있는 산소는 지금 제대로 그렸기 때문에 이중 결합이 있는 것처럼 그렸기 때문에 얘는 이제 형식 전화가 없는 것이고, 중앙에 있는 질소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5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치 하나, 둘, 셋, 넷, 4개 있는 것처럼 그렸으니까 얘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것처럼 그렸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의 형식 전화를 가진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산소 두 개는 각각 마이너스 1의 형식 전화를 가지겠죠.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총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두 개니까 1 마이너스의 이제 전하량을 가진다. 그래서 NO3- 이렇게 그리는 것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어떤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위에 산소의 단일 결합, 오른 왼쪽 아래에 이중 결합,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빠르게 그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산소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결합만 먼저 보면은
아까 위에서 본 거와 똑같아요. CO3 2-와 똑같은데 하나는 이제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고 두 개는 단일 결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를테면 얘는 이제 3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1인 3분의 4중 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결합 길이를 비교를 하라 했잖아요. 근데 결합 길이는 결합의 차수가 작을수록 더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가장 결합의 차수가 작은 단위 결합을 가진 얘가 가장 결합의 길이가 길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짧은 것부터 비교해 볼까요? 짧은 것부터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결합의 차수가 큰 것부터, 이 3중 결합을 가진 얘가 가장 결합 차수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NO 플러스가 가장 짧고 그 다음 1.5중 결합 NO3, NO2 마이너스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 NO3 마이너스 마지막 결합의 차수가 가장 작은 H2NOH가 가장 결합의 길이가 길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의 차수를 이용해서 결합의 길이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여러가지 구조를 그려야 됐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죠. 자, 3번 분자 오비탈 이론을 이용해서 다음의 현상을 설명하라. 자, H2는 안정하지만 He, 헬륨2는 불안정하다. 자, 이거를 한번 분자 오비탈 이론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각각 분자 오비탈 한번 그려볼게요. H2를 그려보면은 각각의 1s 오비탈을 이용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든다면은 이제 시그마 1s 하나, 그 다음에 시그마 스타 1s 하나. 그러니까 이 시그마 1s는 결합 오비탈이죠. 같은 위상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결합 오비탈이어서 이제 원래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낮아진다. 시그마 스타는 반결합 오비탈이죠. 다른 위상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마디가 형성되어서 더 불안정해지는 이런 오비탈이죠. 그런데 수소는 각각 1s 오비탈에 전자 하나하나씩 채워져 있으니까 분자 오비탈을 이룬다면 이렇게 시그마 1s에 이제 전자가 두 개씩 채워진다. 이게 이제 H2의 분자 오비탈인데 어쨌거나 원래의 그 에너지보다 더 에너지가 낮아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안정한 구조를 가진다. 또는 결합 차수를 이용하면, 결합 차수를 계산하면은 결합 차수는 이제 2분의 결합성 전자수 빼기 반결합성 전자수잖아요. 1. 어쩌면 이런 식으로 단위 결합을 하니까 얘는 안정하다. 자, 반면에 헬륨2를 그려보자면은 헬륨2는 이제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1s 두 개에 각각 전자가 두 개씩 채워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 오비탈에서도 총 4개 전자가 결합성에 2개, 그 다음 반결합성에 2개 채워집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결합 차수가 2분의 2 빼기 2가 되니까 0이 되죠. 즉 헬륨2는 결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 차수의 관점에서 수소는 안정하지만은 헬륨2는 결합을 하지 않으므로 불안정하다 라고 답을 내릴 수 있겠네요. 자, 2번 N2는 반자기성이지만 O2는 상자기성이다. 이거 마찬가지로 한번 이제 분자 오비탈을 그려보면은 보통 분자 오비탈을 그릴 때는 이제 맨 위에 있는 것들만 그리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N2의 경우에는 1s를 이용한 분자 오비탈도 있고 2s를 이용한 분자 오비탈도 있을 텐데 걔네들은 생략을 하고 2p 오비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분자 오비탈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2p가 이렇게 각각 3개씩 있죠. 그 다음에 전자가 총 2p 오비탈에 3개가 이렇게 채워져 있죠. 전자가. 자, 그런데 N2의 그 각각의 질소의 2p 오비탈로부터 만들어지는 분자 오비탈은 파이 2p 2개, 그 다음에 시그마 2p 하나,
그리고 파이 2p 스타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시그마 2p 스타 하나, 이렇게 있다고 했죠.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다시 프린트를 보면서 어떤 이제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고, 자 그럼 아래서부터 6개를 채웁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데, 자 상자기성과 반자기성은 이제 홀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홀전자가 없죠. N2는 홀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 N2의 분자 오비탈에 의하면은 N2는 반자기성을 띈다. 자 반면에 O2를 그려보면은 마찬가지로 2p 오비탈 각각 3개 3개에 이번에는 전자가 2p 오비탈에 산소는 4개 채워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B2N2까지는 그 리튬2 베릴륨2 B2 그 다음에 C2 N2까지는 이 파이 2p가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O2하고 F2는 이 시그마 2p하고 파이 2p의 위치가 바뀝니다. 위아래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냐면은, 여기 맨 아래가 이제 시그마 2p고 그 다음이 파이 2p,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대로 파이 2p 스타, 마지막은 시그마 2p 스타,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그 전자들을 채우면은 총 4개 4개니까 8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자 그러면은 전자가 채워진 애들 보면은 지금 밑에는 홀전자가 없지만은 여기에 홀전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홀전자가 있기 때문에 O2는 상자기성을 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문제에 이어서 한번 밑에 5번 문제를 바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5번 문제. 자 분자 오비털 모형을 기반으로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안정한지를 지금 고려가 되어 있는데, 한번 O2 플러스부터 이제 O2하고 O2 마이너스까지 그려볼게요. 한번 그려보자면은, 일단 O2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O2 플러스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전자가 하나 없는 거예요. 전자가 하나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양쪽은 생략을 합시다. 자 이거는 생략을 하고 그냥 세로 그릴게요. 그냥 세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다시 아래서부터 그려보면은, 아래 이제 아래서부터 그려보면은 여기 시그마 2p 파이 2p 그 다음에 파이 2p 스타, 그 다음에 시그마 2p 스타, 이렇게 있는데, 원래 O2의 구조에서는 전자를 8개 그렸으나 O2 플러스면은 전자가 하나 없는 거니까 7개를 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죠? 그 다음에 O2를 그려보면은, O2는 원래대로 전자가 8개니까 여기 하나 더 채워진 구조를 가질 것이고, O2 마이너스면 어때요? O2 마이너스면은 이제 전자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 이렇게. 자 그러면은 결합 차수를 계산할 때 이 O2 플러스의 경우에는 결합 차수가 2분의 6 빼기 1이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5, 2.5중 결합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얘는 결합 차수가 2분의
602 이중결합 성격을 가지고 여기의 경우에는 결합 차수가 2분의 600이 3 해서 2분의 3 중결합의 성격을 가지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합 차수가 이제 O2 플러스가 가장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 차수가 가장 높은 이제 O2 플러스가 이제 사실 가장 안정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약간은 부정확하고 좀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결합 차수가 가장 높은 이제 이원자 화합물을 고르는 것이었고,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O2 플러스가 가장 결합 차수가 높기 때문에 가장 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실제로 그 구조 자체는 뭐 안정하긴 하지만은 이제 실제로 존재할 때는 O2 플러스가 워낙 이 그러니까 산화력이죠. 산화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존재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이 분자 오비탈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O2 플러스가 가장 결합 차수가 높아서 가장 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결합 차수가 가장 높은 이원자 화합물을 예측하라고 문제를 낼 거예요. O2 플러스와 O2, O2 마이너스 세 개의 구조를 주고 이제 분자 오비탈을 그려가지고 무엇이 가장 결합 차수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분자 오비탈을 좀 잘 봐두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인디고라는 물질이 밑에 나와 있는데, 자, 결합선 구조식 한번 그려볼게요. 결합선 구조식은 탄소는 꼭지점을 그리고 수소는 생략하는 그런 구조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에 연결되어 있는 수소만 생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수소는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질소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은 다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됩니다. 탄소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수소들은 다 생략. 탄소는 꼭지점에, 그 다음에 이런 산소나 이런 질소 이런 것들은 살려야겠죠. 이런 것들은 다 살려야 되는 애들. 자, 바탕을 그려보면은, 자고로 화학을 한다면은 이렇게 좀 육각형을 잘 그려야 됩니다. 육각형을 이렇게 질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잘 그리고 있습니까? 육각형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H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됐나요? 예, 이중결합, 단일결합 잘 대응됐는지 보고, 그 다음에 빠진 거 없는지 한번 보면은 빠진 게 없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아, 여기 하나 빠졌군요. 여기 하나 산소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의 수를 한번 써볼 건데, 시그마 결합은 기본적으로 그냥 결합이 있으면 무조건 시그마 결합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에 추가적으로 파이 결합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그마 결합의 수를 세보면은 같이 해볼게요. 한번 시그마 결합의 수는 하나, 둘, 그다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33개가 있네요. 시그마 결합은 33개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은, 자, 세우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아니죠, 하나 더 있죠. 9개. 그죠? 파이 결합은 총 9개가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인디고 분자의 탄소 원자들은 어떤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는지 쓰시오. 자, 혼성 오비탈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sp3 혼성이면은 109.5도의 결합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sp2면은 120도, 그 다음에 sp면은 180도의 결합각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탄소 주변은 지금 다 어떤 결합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3개씩 다 이런 식으로 평면 삼각형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탄소에 대해서 다 표현하지 않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다 모든 탄소가 3개씩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는 sp2의 호윤성 오비탈을 가진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오늘 문제들은 다소 조금 복잡하고 어려웠지만은 분자 오비탈들이 좀 어려웠죠. 공면 구조 그리는 것도 어려웠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나올 예정이니까 다들 꼼꼼히 한 번씩 구조 그려보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연습 문제 3번째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